세금만 올려서는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집값 더 오른다 전망 역대 최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폭등한 아파트 가격, 그 다음 급등기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아파트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2021년 집값 오른다, 달라진 부동산 세금,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세금 부분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말 그대로 공시가격, 자신의 부동산을 종합해서 6월 1일 날 가격을 측정을 해서 이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2021년 종부세 정말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알아보게 되면 주택을 한 개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부동산 2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 조정 대상 지역 이상, 바로 투기 과열지구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채 이상, 한 채는 상관이 없습니다. 2채 이상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최대 6%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6억부터 많게는 이제 94억 원 초과, 공시가격 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을 보시게 되면 최저가 1.3%에서 3.2%로 현재 지금 프로테지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정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2%에서 많게는 6% 가까이 지금 세율 자체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가령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지난해보다 배가 넘는 3,07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라고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0억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12억에서 50억 원 사이입니다. 현재는 1.8%의 세금을 내지만 지금 6월 1일 이후부터는 3.6%의 세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율 자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2배 가까이 종부세를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부세 6월 1일 날 종합을 해서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6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전에 5월달 전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나마 종부세 세율을 낮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1일 전으로 매도 계획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일체만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그리고 일체 소유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일 때 최대 80% 세율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이하까지는 면제를 받습니다. 9억 이상부터는 그만큼 세율이 적용이 돼서 지금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주택 하나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그만큼 세율 자체를 지금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 명의, 바로
6억까지 개인당 6억까지 세율을 할인을 해줍니다. 플러스 해서 6억, 그러면 합쳐서 12억입니다. 이 12억 안에서 세금 자체가 공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억 아래의 주택, 12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 명의로 하신다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9억까지 공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9억까지는 우선 공제 받으시고 고령자의 경우에 60세 이상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종부세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율 적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9억까지는 종부세,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일 때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이전에 매도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말고 보유하실 분들 참고하셔서 세금 혜택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인상안을 보시게 되면 주택 1년 미만의 경우 차입금이 지금 7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서 2년을 보유하게 되시면 차입금 지금 60%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세금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단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차입금이 많이 났을 때 70%, 1년에서 2년 보유하시면 60% 단타하지 말고 장기로 보유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양도세 중과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그리고 기존처럼 세율이 10에서 20% 세율을 더한 게 아니라 20에서 30% 더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두 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 이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세율의 경우는 기본 세율에서 10%에서 20%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기본 세율에서 지금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10에서 20%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세율 정말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이 되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서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양도세가 5천만 원이 적어집니다. 근데 6월 이후에 팔게 되면 5천만 원을 더 낸다는, 지금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내냐, 더 안 내냐. 6월 이전에 5월달 이전 4월달에 초에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나마 양도세 중과 조금은 절세 효과 보시면서 매도 계획 세우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한 채와 아파트 분양권 각각 소유한 상태였다면 주택을 한번 팔아도 양도세를 안 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정말 크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로 지금 일시적으로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1주택 분양권자가 되었을 때는 예외로 특례 적용을 해줍니다. 일시적 1분양권 상태일 때만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공급 자체가 부족합니다. 세금만 올려서는 집값 잡을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PPT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세금만 올려서는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금리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 사업 과정에서 풀린 지금 32조 원이 되는 지금 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SOC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32조와 각종 SOC 사업으로 인해서 50조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27만 3천 가구였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25%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자체에서도 이 입주 물량 자체가 부족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을 정부 자체가 인정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지금 3기 신도시가 완료되기까지는 정말 3년, 4년, 길게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집값 어떻게 될까요? 이 저금리 시대,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이 50조라는 풍부한 유동성 풀리고, 그 다음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더 오른다 전망 역대 최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CSI 1년 후 집값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가격 전망 CSI 추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132%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금 분들이 조사 결과 내년 및 올해 집값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폭등한 아파트 가격, 그 다음 급등지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에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및 월세 값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은행권, 지금 비내면 신용대출까지 지금 재개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피스텔로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지금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까요? 재개발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오피스텔로는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절대로 신축 아파트가 될 수가 없다. 2배의 매물 뛰고 매물 동나고 공공재개발 소식에 빌라가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정부 자체의 흐름이 재개발의 활성화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물건 자체, 다세대 주택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빌라값이 폭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아파트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로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재개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동시에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예정지, 이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이 투자 물건 집중해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입주권 나올 수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지금 매수 가능한가요? 정말 평균 가격대가 10억대라고 할 만큼 정말 집값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현금 부자 아니면은 투자를 하실 수도 없고 실거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받으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GTX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TX 노선과 재개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집값 급등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GTX 노선과 재개발이 만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GTX 환승 트라이앵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GTX 노선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 정말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두 지역, 이 세 지역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가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 10억에서 15억, 정말 입지가 좋은 데는 2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금이 없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 역세권 후강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서울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GTX A노선을 보시게 되면 서울 25개구 중에서 연신내 역세권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에서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까지 정말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고 직주근접 지역으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와 지금 청량리와 삼성역을 보시게 되면 답신리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답신리 역세권과 용답동 역세권도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말 그대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위주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액 더블 역세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정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현 시점 신축 아파트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하실 수도 없고 실거주로 접근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TX 노선이 들어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금 지역에 GTX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대책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에서 공공 재개발 대지역과 공공 재개발에서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바꾼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입주권이 나오는 재개발 소형 주택과 GTX 역세권 최대 수혜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재개발 투자 전략은 바로 저희 드림타워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게 저희 회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역세권에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변창후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는 지역, 정말 재개발 예정지 그쪽으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